수영은 늘었는데 집에선 숨이 막혔다. 아내가 새벽 5시에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영한다고요. 3개월 후 돌아온 건 건강한 몸이 아니라 낯선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40살 결혼 10년 차 남편입니다. 아내 수진이는 38살, 우리는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했고 9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죠. 작년 겨울까지는요. 새벽반 등록. 모든 게 작년 12월 아내가 수영을 시작하면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수영 배우려고 하는데 어때? 수영?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운동 부족이래. 의사가 유산소 운동하래서. 수영이 관절에도 좋다잖아. 그렇긴 하지. 좋은 생각인데? 근데 시간이 문제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애 봐야 하고. 그럼 주말에 다니면 되잖아. 주말반은 사람이 너무 많대. 그래서 새벽반 등록하려고. 새벽반 몇 시인데?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해서 6시 30분에 끝나. 7시면 집에 와서 애 등교 준비시키고 출근할 수 있어. 5시 30분이면 5시에는 나가야겠네. 응, 좀 이른데 괜찮을까? 괜찮지. 건강 챙기는 건데. 나야 뭐 알람 소리만 안 나면 잘 자. 고마워.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저는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에 저도 잠깐 깼지만 아내가 조용히 움직여서 다시 잠들었죠. 다녀올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6시 50분쯤 아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땠어? 힘들었어? 응, 생각보다 힘들더라. 근데 시원하고 좋았어. 아내는 샤워를 하고 아들 아침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출근했죠. 오늘도 수영 가? 화요일 저녁에 물었어요. 응, 주 3회 등록했어. 월수금. 알았어. 무리하지 마. 응, 고마워. 그렇게 아내의 새벽 수영이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은 별 이상 없었어요. 아내는 꾸준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갔고 7시 전에 돌아왔죠.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수영 효과 좋은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응, 계속 다녀야겠어. 아내는 수영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달 아내 몸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팔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선이 예뻐지고 전체적으로 탄탄해졌죠. 와, 여보.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수영 효과 대단하다. 그치? 나도 느껴져. 옷도 잘 맞고. 잘하고 있어. 계속해. 저는 아내를 칭찬했어요. 건강해지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 반복되는 루틴. 세 번째 달부터 아내의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매주 월, 수, 금요일 새벽 5시 기상, 5시 15분 출발, 6시 50분 귀가. 정확한 시간, 정확한 패턴이었죠. 여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 오히려 그 시간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리고 새벽 운동하고 나면 하루가 길어지는 느낌이야. 아내는 새벽 수영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수영 가기 전에 화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수영 가는데 화장해? 응? 아, 이거 선크림이야. 수영장 자외선 차단 때문에. 실내 수영장인데 자외선이 있어? 형광등도 자외선 나온다잖아. 그냥 습관이야.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선크림 치고는 화장이 진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수영복도 새로 샀어요. 여러 벌. 이거 다 새로 산 거야? 응, 수영복은 자주 빨아야 해서 여러 벌 필요해. 그렇긴 하네. 하지만 수영복들이 좀 노출이 심했어요. 원피스형이 아니라 투피스형이었죠. 이게 편해? 응, 움직이기 편하고 물속에서 저항도 적대. 그래. 넘어갔어요. 운동복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늘어난 샤워 시간.
네 번째 달쯤부터 아내의 샤워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수영장에서 샤워하고 와서 집에서는 간단히 씻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30분 넘게 샤워를 하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 샤워 오래 하네.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머리 감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수영장에서 안 감고 와? 거기 샴푸 안 맞아. 집에서 내 샴푸로 감는 게 나아. 그래. 그리고 샤워 후에 아내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향수 매일 뿌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자꾸 땀 냄새 날까봐. 기분 전환도 되고. 어떤 향수야? 처음 맡아보는 것 같은데. 새로 산 거야. 괜찮아? 응, 좋은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수영하고 샤워까지 했는데 무슨 땀 냄새. 어느 날 아내가 수영 다녀온 후 빨래를 하려고 수영복을 꺼냈어요. 그런데 수영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수영장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이거 뭐지? 수영복을 코에 가까이 대고 맡아봤어요. 분명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혹시 수영장 라커룸에서 누가 향수를 뿌렸나? 우연히 묻었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찝찝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말이 줄어든 집. 다섯 번째 달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영 어땠어? 좋았어. 뭐 배웠어? 자유형 연습했어. 힘들었어? 적당히. 대답이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엔 수영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던 아내가 이제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죠. 여보, 요즘 말이 없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피곤해. 수영 때문에? 응, 요즘 좀 강도를 높여서. 무리하지 마.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해로우면 안 되지. 알아. 괜찮아. 아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 아내는 저녁에 자기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휴대폰을 보면서요. 뭐 봐?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응? 아, 그냥 수영 관련 영상 보는 거야. 그래? 화면을 슬쩍 봤는데 카톡 화면이었어요. 카톡하는 거 아니었어? 아, 수영 동호회 단톡방이야. 회원들이랑 정보 공유하는 거. 그런 게 있구나. 응. 아내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으며 화면을 가렸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얼굴. 어느 토요일 저는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아내가 다니는 수영장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아내가 다니는 수영장이 어디더라?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1층은 헬스장이고 2층이 수영장이었어요. 유리창으로 수영장 안이 보였죠. 아내가 다니는 시간은 새벽이니까 지금은 없겠지만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수영장은 생각보다 컸어요. 25m 풀 6개 레인이 있고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죠.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저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아내가 여기 새벽반 다니거든요. 아, 새벽반이요? 회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이요. 아, 김수진 회원님. 우리 새벽반 에이스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실력도 좋으세요. 그래요? 하, 감사합니다. 새벽반 분위기 정말 좋아요. 회원들끼리 친하시고 코치님도 열정적이시고. 코치님이 누구세요? 새벽반은 박준호 코치님이 담당하세요. 경력 10년 넘은 베테랑이시죠. 남자 코치시네요. 네, 실력이 정말 좋으세요. 회원들한테 인기도 많으시고.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새벽반은 10명 정도 돼요. 소수 정예로 운영하거든요. 그렇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남자 코치, 소수 정예, 친한 분위기. 혹시 아니겠지? 대화의 시작. 그날 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수영장 코치님이 남자야? 아내가 순간 멈칫했어요. 응? 응, 남자 코치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름이 뭐래? 박준호 코치님. 나이는 어떻게 돼? 글쎄. 30대 초반? 젊네. 운동 코치는 다 젊잖아. 그렇긴 하지.
아내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왜 갑자기 코치 이야기해? 아니, 오늘 마트 갔다가 수영장 근처 지나가서 들어가 봤거든. 직원이 박준호 코치 이야기하더라. 그랬구나. 실력 좋다며? 회원들한테 인기 많다고. 응,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 너도 잘 배우고? 응. 대화가 거기서 끊겼어요. 며칠 후 저는 아내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풀리지 않았죠. 왜 비밀번호를 바꿨지? 의심이 커졌어요. 숨막히는 침묵. 6번째 달 저는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금요일 새벽 아내가 5시에 집을 나간 후 저도 30분 뒤에 차를 몰고 수영장으로 갔어요. 수영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5시 50분쯤이었어요. 수영장 2층 유리창으로 안을 봤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10명 정도. 그 중에 아내도 있었죠. 그리고 풀장 옆에 남자 코치가 있었어요. 젊고 건강한 체격의 남자. 박준호 코치였죠. 수업이 끝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회원들이 하나둘 풀장에서 나왔죠. 아내도 나왔어요. 그런데 박준호 코치가 아내한테 다가가서 뭔가 말을 하더니 아내 어깨에 수건을 걸쳐줬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익숙한 것처럼. 아내도 웃으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회원들이 다 라커룸으로 들어가고 박준호 코치도 남자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20분쯤 지나자 회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준호 코치가 함께 나왔죠. 두 사람은 수영장 입구 밖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뭔가 진지한 대화 같았어요. 아내는 가끔 웃었고 박준호 코치도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5분쯤 지나자 아내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급히 차를 빼서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죠. 6시 50분 아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평소처럼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아들 아침 준비를 시켰죠.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다녀왔어? 응, 잘 잤어? 응. 아내를 보니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뭔가 행복해 보였죠. 들키지 않은 외도.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른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죠. 아내 가방을 몰래 확인했어요. 수영복, 수건, 로션 그리고 명함 한 장. 박준호 수영 코치. 뒷면에 손글씨로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참았어요. 며칠 후 아내 차를 확인했어요. 조수석 선바이저를 내렸더니 거울이 있고 그 안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새벽반 회원들과 박준호 코치. 아내는 박준호 코치 옆에 서 있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 운동 가방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점점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준호. 손으로 쓴 쪽지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준호. 코치님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뻐지신다는 표현. 이게 코치가 회원한테 할 말인가요? 더 찾아봤어요. 수영복 주머니에서 또 다른 쪽지가 나왔어요. 내일 새벽 기대돼요. 당신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당신. 박준호 코치가 아내를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이건 명백히.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었어요. 저는 급히 쪽지를 다시 넣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놨죠. 여보? 아내가 나왔어요. 응? 왜 여기 서 있어? 아, 그냥. 물 마시려고. 그래.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정말 박준호 코치랑 외도하는 건가?
증거는 충분했어요. 쪽지, 사진, 분위기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단지 정황상 그럴 것 같다는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또 미행했어요. 이번엔 수영 끝나고 아내와 박준호 코치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요. 6시 30분 수업이 끝났어요. 회원들이 하나둘 나왔고 아내도 나왔어요. 하지만 차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수영장 근처 카페로 걸어갔죠. 그리고 박준호 코치도 그 카페로 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웃고 이야기하고 박준호 코치가 아내 손을 잡는 것도 보였어요.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나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포옹했어요. 짧지만 확실한 포옹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아내는 박준호 코치와 외도하고 있었어요. 남은 불안.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아내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혼? 아들은? 우리 가정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일단 지켜보기로.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로요. 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진짜 수영하러 가는 거야? 아니면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아내가 샤워하고 향수 뿌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좋은 향기 맡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내가 휴대폰 보며 웃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누구랑 카톡하는 거야? 그 남자야?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죠.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아내는 여전히 새벽 수영을 다녔고 박준호 코치를 만났고 저를 속였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평범한 남편 행세를 했고 속으로만 괴로워했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달부터 수영 횟수 늘리려고. 주 5회로. 왜? 실력이 늘어서 더 배우고 싶어. 준호. 아니, 박 코치님이 추천하셨어. 준호. 실수로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응, 건강 챙기는 건데. 아내는 안도한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저한텐 칼처럼 느껴졌죠. 지금도 아내는 새벽 수영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아내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모른 척할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새벽 수영이 바꾼 건 아내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바꾼 건 우리의 은밀한 생활이었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생활을, 저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생활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 결혼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갑자기 새벽 운동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정말 운동만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저처럼 뒤늦게 알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새벽의 침묵 속에는 때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